지연아, 가난한 피는 우리 집안에 섞을 수 없어. 어머니 제발, 아이만이라도. 1995년 무릎 꿇고 쫓겨난 며느리. 2025년 그녀는 시댁회사의 운명을 쥔 재벌 회장으로 돌아왔습니다. 30년 전 이혼 서류를 던졌던 그 시어머니가 이번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걸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선택한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배신당한 여자의 30년 복수극? 아닙니다. 이건 복수보다 위대한 한 여자의 존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중한 인연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자리한 명성그룹 본사 32층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빨간색 하락 그래프가 가득했고 윤민준 전무는 창밖을 응시한 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55세, 한때는 촉망받는 재벌 2세였던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급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 옷은 그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전무님, 이번 분기 적자가 230억입니다. 이대로라면. 재무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의실 안 임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30년을 지켜온 명성그룹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결국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지. 민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오랜 세월 쌓인 무게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준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는 30년 전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펼쳐보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서랍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정말이지 하루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1995년 11월 서울 성북구 한 저택.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 있던 27살 여자는 단 하나의 보따리만 들고 있었습니다. 임신 4개월, 배는 아직 크게 불러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은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다신 이 집 문턱을 넘보지 마. 시어머니 박순자의 목소리가 차가운 겨울 공기를 갈랐습니다. 80평 저택의 현관에서 작은 체구의 노부인은 그 어떤 거인보다 위압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아이만이라도. 이지연이라는 이름의 여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피는 우리 집안에 섞을 수 없어. 당장 나가. 이혼 서류가 지연의 발 앞에 던져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민준 씨는 어디 계세요? 아들은 이미 내 생각 하나도 없어. 똑똑히 봐. 이게 현실이야. 2층 창문 너머로 윤민주는 커튼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5살 그는 떨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분노가, 가문의 무게가 그의 다리를 묶어 놓았습니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저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두 손은 더욱 단단히 배를 감쌌습니다. 한 발 한 발 대문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겨울바람이 그녀의 얇은 코트를 휘감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025년 5월 현재 성북구 그 저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82세가 된 박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이원그룹 올해 영업이익 1조 돌파 예상. 이지연 회장은 한국계 여성 최초로. 리모컨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박순자는 급히 채널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이미 그녀의 귓가에 박혀버렸습니다. 이지연, 제이원. 중얼거림 속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과 묘한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30년간 그대로인 방, 아들 민준의 옛 신혼방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서랍장 위에는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민준과 지연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박순자는 그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그 계집이 없었으면 민준이가 이렇게까지.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자신이 내린 결정이 정말 옳았는지 이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한복을 입고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의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제이원그룹에서 우리 회사 인수합병 제안이 들어왔답니다. 박순자의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제이원? 그 회사? 네. 어머니도 뉴스에서 보셨죠? 요즘 가장 핫한 그룹이에요. 이번이 아니면 회사를. 안 돼. 박순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민주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건 기회예요. 회사를 살릴 수 있는. 그냥 안 된다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 박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주는 혼자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이원그룹. 그 이름이 왜 어머니를 이렇게 만드는지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3일 후 그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회의실 문이 열리고 30년 전 대문을 나섰던 그 여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그때 민주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평생 잊지 못했던 그 이름이 이제 자신의 운명을 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2025년 5월 15일 오전 9시 명성그룹 본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32층 대회의실 앞 복도에는 임원들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모두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고 누구 하나 편안한 표정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제이원그룹 회장과의 첫 면담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명성그룹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윤민주는 회의실 안에서 서류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를 마셨지만 입안은 계속 말랐습니다. 55년을 살면서 이렇게 긴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무님, 10분 후 도착하신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반대했을까? 제이원그룹, 그 이름이 어머니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같은 시각 82세 박순자는 집에서 혼자 TV를 켜고 있었습니다. 재벌 뉴스 채널이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오늘 제이원그룹 이지연 회장이 명성그룹 본사를 방문합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만남이 명성그룹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는. 박순자는 리모컨을 움켜쥐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공항을 걷는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정장, 짧은 단발머리, 그리고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 30년 전 대문 앞에서 무릎 꿇던 그 가난한 며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세계를 호령하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박순자의 중얼거림은 기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안 되는 것인지 그녀 스스로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마주해야 하는 자신이 쫓아낸 여자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었고 한 여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지연 57세, 베이지색 정장은 완벽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오히려 더 강렬했습니다. 짧은 단발머리는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됐습니다. 키는 162cm로 크지 않았지만 그녀가 걷는 순간 주변의 모든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회장님, 32층입니다. 수행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30년 만에 밟는 명성그룹 건물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30년 전에는 이 건물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명성그룹은 지금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지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늘었습니다. 57세, 이제 더 이상 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30년 전 그날보다 더 선명했습니다. 떨리지 않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떨리지 않았습니다. 30년이 그녀를 단련시켰습니다. 맨손으로 미국 땅에서 시작해 작은 무역회사를 일으켰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고 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이원그룹이라는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뱃속의 아이를 지켰습니다. 이준서, 그녀의 아들, 그녀의 전부, 띵 32층이었습니다. 대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모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아니, 멎은 것이 아니라 너무 빠르게 뛰어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쥔 손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입술이 바싹 말랐습니다. 지연, 이름조차 제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회의실 안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민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눈맞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원그룹 회장 이지연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펼쳤고 지연은 상석에 앉았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무님 앉으시죠. 지연의 말에 민주는 기계적으로 앉았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이상했습니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명성그룹의 현재 부채 비율이 340%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이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현금 유동성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고 주요 채권자들이 이미 회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무팀장이 떠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한마디로 파산 직전입니다. 지연의 말은 직설적이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여자 앞에서 그는 실패한 경영자일 뿐이었습니다. 제이원은 명성그룹의 인수합병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민준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첫째, 현 경영진 전원 사임. 둘째, 부동산 자산 70% 매각. 셋째, 지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성북구 저택 포함 개인 자산 전면 공개.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성북구 저택, 30년 전 그 집, 지연이 무릎 꿇었던 그 현관, 이혼 서류가 던져졌던 그 마당. 그건 어머니가 계신 곳인데 알고 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3일 드리겠습니다. 고민하세요.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는 채 2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원망, 그리움, 복수심? 민준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30년 전 대문을 나섰던 그 여자는 이제 더 이상 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지연이 회의실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박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82세 노인은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급히 달려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복 저고리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지연, 박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지연은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두 여자가 마주 섰습니다. 30년의 시간이 그 사이에 흘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어머님. 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라는 단어는 유난히 길게 들렸습니다. 정말 내가. 박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여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무릎 꿇고 빌던 그 가난한 며느리가 이제 자신의 가문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아드님과 상의하실 것들이 많으실 겁니다. 지연은 박순자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박순자는 회의실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갔습니다.
민준이 달려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까지? 민준아, 우리 끝났구나. 박순자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8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30년 전에 이미 진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성북구 저택, 박순자는 30년 전 그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물건들 사이에서 낡은 이혼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지연의 발 앞에 던졌던 바로 그 서류였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쌍방합의야 이혼. 박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합의라니, 합의가 아니었는데. 중얼거림 속에는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민준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제2원그룹 이지연 회장 검색 결과가 가득했습니다. 사진 속 지연은 당당했습니다. 글로벌 포럼에서 연설하는 모습,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 해외 언론 인터뷰 모습, 그리고 한 장의 사진에서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연 옆에 서 있는 젊은 남자, 키 185cm, 세련된 정장 차림, 혼혈 같은 외모, 제2원그룹 이준서 전무 하버드 MBA 출신 이지현 회장의 아들. 민준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아들, 우리 아들.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지연의 뱃속에 있던 그 아이가 이제 저렇게 컸습니다. 자신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채로 그날 밤 성북구 저택에는 잠 못 이루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후회로, 한 사람은 그리움으로.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은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16일 제2원그룹 본사 42층 회장실. 이지연은 서울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회의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0년 만에 본 윤민준, 늙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그때 그 사람이었습니다. 우유부단하고 약하고 그러면서도 착했던 그 사람. 회장님, 내일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3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1994년 봄 서울 성북구 저택. 26살 이지연은 시댁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부엌 문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는 아침 6시 정각에 상을 받아야 했습니다. 1분이라도 늦으면 난리였습니다. 지연은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친정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일이었습니다. 지연아, 빨리 안 돼? 2층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서둘러 상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쟁반이 무거웠습니다. 박순자는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이 상을 내려놓자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 한 숟가락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이게 뭐야?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싱겁기도 하지. 너희 친정에서는 이렇게 먹니?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끓여 올리겠습니다. 지연이 상을 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박순자가 상을 밀어냈습니다. 국그릇이 넘어졌고 뜨거운 국물이 지연의 손등에 쏟아졌습니다. 아, 지연은 비명을 참았습니다. 손등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그것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해, 제대로. 네, 어머님. 지연은 넘어진 그릇들을 주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손이 대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주는 2층 방에서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스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1994년 여름, 지연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달째였습니다.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왔습니다. 시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저녁 식사 자리, 지연은 용기를 냈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박순자는 반찬을 집으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주는 놀란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박순자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정말? 네, 어머님. 병원에서 확인했습니다. 지연은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께 건넸습니다. 박순자는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찢어버렸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냉정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피가 섞인 아이 따위 필요 없어.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아이입니다. 닥쳐. 내가 뭘 안다고. 가문이 뭔지나 알아? 박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연을 내려다보는 그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너 같은 계집이 낳은 자식은 명성가의 핏줄이 아니야.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찢어진 초음파 사진 조각들이 식탁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조각들을 모았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조심스럽게.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1995년 가을, 임신 3개월, 지연의 배가 조금씩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한 구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임신했다고 놀겠다는 거야? 집안일은? 밥도 제대로 못해? 이래서 가난한 집 딸들은 우리 민준이가 너 같은 거 만나서 매일 매순간 박순자의 말들은 지연을 짓눌렀습니다. 지연은 참았습니다. 입덧을 하면서도 설거지를 했습니다. 배가 아파도 청소를 했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은 계단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으악!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2층 난간에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조심성도 없네. 그러다 애라도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 말투에는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자신도 아이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1995년 11월 결정적인 날이었습니다. 지연은 친정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구해야 했습니다. 어머님, 친정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대요. 잠깐만 다녀와도 될까요? 안 돼. 박순자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며느리가 시댁 놔두고 친정 가는 법이 어딨어? 하지만 어머니가 위독하시다고. 그게 내가 알 바야? 내 어머니는 내가 알아서 해. 여긴 내 집이야. 지연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시끄러워. 정 가고 싶으면 나가. 아예 나가라고. 박순자의 목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렸습니다. 민주는 회사에 없었습니다. 지연은 혼자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박순자는 2층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지연은 혼자 갔습니다. 상복을 입고 어머니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남편은? 시댁에서는 아무도 안 왔네. 역시 우리 지연이 고생하는구나.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한 것이 평생 한으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3일장을 치르고 시댁으로 돌아왔을 때 박순자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가 음식 먹고 왔으면 씻고 들어와. 더러워. 지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이 아이라도 지켜야 해. 하지만 그 결심을 실행하기도 전에 박순자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일주일 후 박순자는 지연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탁자 위에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여기 서명해. 어머님, 못 들었어? 서명하라고. 지연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유가 필요해? 가난한 내가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그게 이유야. 아이는요? 이 아이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연은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박순자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아이, 가난한 피 섞인 아이가 명성가의 후손이 될 순 없지. 이게 무슨, 민준이는 이미 동의했어. 넌 혼자야. 지연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민준이 동의했다고? 자기 아이를, 자기 아내를 포기했다고? 그때 2층에서 민준이 내려왔습니다. 지연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저를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서명 안 해? 그럼 내가 쫓아내겠어. 박순자는 지연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82세 노인이었지만 힘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이혼 서류가 지연의 발 앞에 던져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민준 씨,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정말 이게 당신 뜻인가요?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알았습니다. 이미 끝났다는 것을. 2025년 5월 16일 현재 제2원그룹 회장실. 지연은 30년 전 그날의 이혼 서류를 서랍에서 꺼냈습니다. 지금도 그녀는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하지만 서명은 선명했습니다. 이지연이라는 세 글자. 30년이나 됐네. 중얼거림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픔, 그리움, 그리고 묘한 해방감. 그날 이후 지연은 맨손으로 미국으로 갔습니다. 뱃속에 아이를 안고 단 하나의 가방만 들고, 언어도 서툴렀고 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접시를 닦았습니다. 청소 일을 했습니다. 밤에는 야간 학교에 다녔습니다. 아이를 낳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서를 업고 일했고 준서를 재우고 공부했습니다. 10년, 20년, 30년, 그리고 마침내 제2원그룹이라는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지연은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쫓겨난 것을, 혼자가 된 것을. 왜냐하면 그 덕분에 아들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2025년 5월 17일 명성그룹 본사. 윤민주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제2원그룹이 제시한 인수합병 조건서였습니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지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전무님, 이사회 회의 10분 전입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제2원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최종 결정해야 했습니다. 사실상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회사를 살리려면 지연의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이런 식으로. 민주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숨겨둔 사진 한 장. 27세의 지연과 25세의 자신이 웃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중얼거림은 기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그날 왜 지연을 지키지 못했는지 그는 여전히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성북구 저택. 박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82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모든 것을 통제해왔다고 믿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집사가 차를 내왔지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마님, 식사라도 하셔야죠. 됐어. 나가 있어. 집사가 물러나고 박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2층 계단을 올라가 오래된 방 하나를 열었습니다. 30년간 잠겨있던 방, 지연과 민준의 신혼방이었습니다. 방 안은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먼지만 쌓였을 뿐 가구 배치도, 커튼도, 침대도 그대로였습니다. 박순자는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가지 사이에서 작은 공책 하나가 나왔습니다. 지연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1994년 4월 5일. 오늘도 어머님께 혼났다. 국이 싱겁다고. 하지만 괜찮다. 민준 씨가 있으니까. 민준 씨가 웃어주니까. 1994년 6월 12일. 아이를 가졌다.
기쁘다, 무섭기도 하다. 잘할 수 있을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1995년 10월 30일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마지막 인사도 못했다. 어머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너무 아프다. 하지만 울 수도 없다. 이 집에서는 눈물도 허락되지 않는다. 박순자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공책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오후 2시 명성그룹 이사회실 10명의 이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상석에 앉아 제2원의 제안서를 설명했습니다. 이상이 제2원그룹의 조건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사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무님, 솔직히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까? 이대로 가다간 3개월 내 파산입니다. 하지만 개인 자산까지 공개한다는 건 너무 회사를 살리는 게 먼저 아닙니까?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표결하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찬성 8, 반대 2 가결되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지연에게 연락해야 했습니다. 30년 만에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오후 4시 제2원그룹 본사 지연은 회의를 마치고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명성그룹에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제안 수락, 내일 오전 최종 계약.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30년 전 이 도시에서 쫓겨났던 자신이 이제는 이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축하할 일인가요? 명성그룹 인수는 저희에게 큰 기회입니다. 그렇겠죠. 지연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30년 전 이혼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 서류를 들고 명성그룹에 가야 할까요? 박순자에게 보여줘야 할까요? 보세요. 당신이 던진 이 종이가 저를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서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네, 회장님.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열리고 이준서가 들어왔습니다. 29세, 키 185cm, 정장 핏이 완벽한 젊은 남자였습니다. 지연의 아들이자 제2원그룹의 미래였습니다. 부르셨어요, 어머니? 앉아. 준서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연도 마주 앉았습니다. 모녀가 아니라 경영자처럼 보이는 자세였습니다. 명성그룹 인수가 확정됐다. 축하드립니다. 준서야. 지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준서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명성그룹 회장이 누군지 아니? 윤민준 전무요. 자료 봤습니다. 그 사람이. 지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말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야. 순간 준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윤민준. 그 사람이 내 생부다.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9년을 살면서 아버지 얼굴 한 번 본 적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둘이면 충분해라고만 했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내일 계약 자리에서 볼 거니까 미리 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어머니는 뭐 느끼세요? 30년 만에 그 사람 만나는데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준서야, 너한테 미안해. 아버지 없이 키워서. 아니에요.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셨잖아요. 부족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어머니를 버렸다는 거 저 알아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준서의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묻어났습니다. 내일 계약 자리 제가 배석하겠습니다. 준서야, 괜찮아요. 전무로서 당연히 참석해야죠. 개인 감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준서의 눈빛에는 분명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동시에 분노. 30년간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간 사람에 대한 분노. 그날 밤 성북구 저택. 민주는 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박순자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공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지연이 일기장이야.
박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0년간 이 방에 있었어. 난 한 번도 읽지 않았어. 오늘 처음 읽었다. 민준아, 우리가 너무한 것 같구나. 민준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공책을 들여다봤습니다. 지연의 글씨체는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단정하고 예뻤습니다. 어머니, 내일 계약하지 마. 뭐라고요? 계약하지 말고 그 여자한테 용서를 빌어. 내가 직접 가서 무릎 꿇을게. 민주는 놀랐습니다. 평생 고집세던 어머니가 무릎을 꿇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회사가 뭐가 중요해. 우리가 사람을 잃었는데. 박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82세 노인의 눈물은 30년치 후회였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가난하다고, 집안이 다르다고. 그게 뭐가 중요한데. 저 아이는 착했어. 정말 착하고 순한 며느리였어. 근데 난 그걸 못 봤어. 아니, 보기 싫었어. 왜냐하면 질투가 났거든. 질투요? 그래. 지연이가 너무 똑똑했어. 나보다 배웠고, 나보다 교양 있었어. 가난했지만 품위가 있었어. 그게 무서웠어. 박순자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래서 쫓아냈어. 내 열등감 때문에, 내 비겁함 때문에. 민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진심을 처음 들었습니다. 내일 같이 가요, 어머니. 같이 가서 사과해요. 그래.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30년 전 잘못이 이제야 인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2원그룹 본사 계약 시간 30분 전 지연은 회장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지연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재회, 그것도 계약 자리에서. 준서야, 너무 차갑게 굴지 마. 노력해 볼게요. 그때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명성그룹 측에서 도착하셨는데 회의실로 안내해 주세요. 그런데 회장님, 비서실장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윤민준 전무 혼자 오신 게 아니라 82세 노부인이 함께 오셨습니다. 본인이 박순자라고. 지연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박순자, 30년 만에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내하세요.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서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도 같이 가요. 그래. 두 사람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길었습니다. 발걸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지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자신을 쫓아냈던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연이 이 방의 주인이었습니다. 제2원그룹 본사 42층 회의실 문이 열렸고 이지연은 준서와 함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윤민준, 그리고 그의 옆에 서 있는 82세 노부인 박순자, 그리고 명성그룹 법무팀장.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박순자는 지연을 보자마자 몸이 굳었습니다. 30년 전 대문 앞에서 무릎 꿇던 그 가난한 며느리는 이제 이 거대한 빌딩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베이지 정장 차림의 지연은 차분했고 당당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앉으시죠. 지연이 손짓하자 민준과 박순자는 마주보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서는 지연의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마주했습니다. 민준도 준서를 봤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9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니, 처음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 한 번, 초음파 사진으로 한 번, 그게 전부였습니다. 소개합니다. 제2원그룹 전무이자 후계자, 제 아들 이준서입니다. 지연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서는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감정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처음 만나는 비즈니스 상대를 보듯. 이준서입니다. 짧고 간결한 인사였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민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들아라고 불러야 할까요? 하지만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박순자는 준서를 보며 작게 신음했습니다. 저 아이가, 네 어머님, 30년 전 어머님께서 가난한 피 섞인 아이라고 부르셨던 바로 그 아이입니다.
지연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법무팀장이 조항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수금액, 지분구조, 경영권 이양 절차, 차갑고 건조한 숫자들이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숫자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계속 준서를 훔쳐봤습니다. 아들은 서류를 검토하면서 가끔 지연에게 속삭였습니다. 모자는 완벽한 호흡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들처럼 내가 있었어야 할 자리.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포기한 것이 무엇인지 단순히 아내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늙어가는 그 평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박순자는 손을 떨며 물잔을 들었습니다. 물을 마시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잔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연이 그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2원그룹 회장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전무님. 지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사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비즈니스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1시간 후 계약 조항 검토가 끝났습니다. 양측 이견 없으시면 서명하시겠습니까? 법무팀장이 물었습니다. 지연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준서야, 내 의견은? 진행하세요, 어머니. 준서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지연이 서명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박순자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82세 노인은 떨리는 몸으로 지연 앞에 섰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할 말이 있어. 어머님, 민준이 만류하려 했지만 박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인의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준서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은 표정 없이 박순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미안하다, 지연아. 박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0년 전 내가 미쳤었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일어나세요, 어머님. 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아니야. 무릎 꿇고 빌어야 해. 30년 전 내가 내 앞에서 무릎 꿇었던 것처럼. 박순자는 울고 있었습니다. 82년을 살면서 누구 앞에서도 무릎 꿇은 적 없던 노인이 이제 자신이 쫓아냈던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내가 널 가난하다고 무시했어. 집안이 다르다고 학대했어. 근데 진짜 이유는 질투였어. 넌 너무 똑똑했어. 착했어. 나보다 나았어. 그게 무서웠어. 그래서 쫓아냈어.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 꿇은 노인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이 늙은이 한 번만 용서해줘.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준서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의 얼굴에는 여전히 감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민주는 어머니를 부축하려 했지만 박순자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대답 좀 해줘. 한참 후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용서해 준다는 거야? 일어나시라고요. 지연은 박순자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지연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지연이 돌아섰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어머님을 원망했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왜 저를 쫓아냈는지, 왜 제 아이를 인정하지 않았는지. 하지만 이제는 감사합니다. 박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하다고? 네. 어머님이 저를 쫓아내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그 집에서 눈치만 보며 살았을 겁니다. 제 아들도 제대로 키우지 못했을 거예요. 지연은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제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해졌습니다. 지연아, 하지만 용서는 별개입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한 일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 종류가 아닙니다. 박순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 그렇겠지. 내가 너무한 거 알아. 계약은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연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명성그룹은 제2원에 인수됩니다. 윤민준 전무를 포함한 현 경영진은 전원 사임하시고 성북구 저택을 포함한 개인 자산은 전면 공개됩니다. 3개월 후에 새로운 경영진이 꾸려질 것이고 그때까지 제2원에서 과도 경영팀을 파견합니다. 지연은 서류를 민준 앞으로 밀었습니다. 서명하시겠습니까, 전무님? 민준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서명은 단순히 회사를 넘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최종 결산이었습니다. 민준의 서명이 끝났습니다. 이어서 지연이 서명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명성그룹 사람들이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박순자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민준이 부축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박순자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지연과 준서가 보였습니다. 모녀는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가끔 준서가 웃었고 지연도 미소 지었습니다. 저게 내가 빼앗은 거구나. 박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것은 며느리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손자였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행복이었습니다. 가자, 민준아. 네, 어머니.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같은 시각 회의실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뭐가? 저 사람들 용서 안 하시는 거예요? 지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와 복수는 다르단다, 준서야. 나는 복수하려는 게 아니야. 단지 비즈니스를 할 뿐이야. 명성그룹은 좋은 투자처고 우리에게 이익이 돼. 하지만 저 사람들은 어머니를 알아. 하지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건 그들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야. 지연은 준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원망하면서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아. 하지만 잊지도 않을 거야. 그게 내 방식이야. 준서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지연도 아들을 안았습니다. 30년 동안 둘이서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둘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날 저녁 성북구 저택 민주는 2층 옛 신혼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지연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만약 자신이 용기를 냈다면, 만약 어머니를 거스르고 지연을 지켰다면 지금 옆에는 지연이 있었을까요? 준서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모든 게 늦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그날 밤 자신이 잃어버린 30년을 떠올리며 혼자 울었습니다. 그 누구도 위로해주지 않는 외로운 울음이었습니다. 명성그룹 본사 인수계약 후 2주가 지났습니다. 제2원의 과도 경영팀이 명성그룹에 들어왔고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윤민주는 빈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의 짐은 이미 다 쌌습니다. 30년간 일했던 회사를 이제 떠나야 했습니다. 전무님, 인수인계 서류입니다. 제2원에서 파견 나온 젊은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민준보다 한참 어린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람이 이 자리의 주인이었습니다. 수고하세요. 민주는 서류에 마지막 서명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동안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 혹은 냉소적인 눈빛, 명성그룹을 망친 사람, 민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북구 저택, 오후 3시 박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명성그룹 인수 완료한 제2원그룹 3년 내 매출 2조 달성 전망. 이지연 회장은 박순자는 리모컨으로 TV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집사가 차를 가져왔지만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요즘 아무것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마님, 식사라도 하셔야죠. 이러시면 몸이. 됐어. 그냥 놔둬. 집사가 물러나고 박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82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한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모든 것을 통제했다고 믿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집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55세 아들은 늙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 끝났니? 네. 민주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뭐 할 거야? 모르겠어요. 그냥 쉬고 싶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택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예전에는 직원들이 오가고 손님들이 방문하고 활기가 넘쳤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 명의 늙은 사람만이 텅 빈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아, 내 어머니,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인생을 망쳤어. 지연이도 잃게 했고 손자도 빼앗았어. 회사까지. 어머니, 다 내 욕심 때문이었어. 체면 때문이었어. 근데 이제 보니까 그 체면이 뭐가 남았니? 박순자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비싼 가구들, 고급 그림들, 골동품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지나간 일이라고? 아직 안 끝났어. 민준아. 박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지연이한테 다시 가볼 거야.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지연 씨는 이미 알아. 날 용서 안 한다는 거. 하지만 그래도 가야겠어. 제대로 사과해야겠어. 2025년 6월 3일 제이원그룹 본사. 박순자는 택시를 타고 제이원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층 빌딩은 위압적이었습니다. 82세 노인에게는 저 건물에 들어가는 것조차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내리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박순자는 천천히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천장은 높았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저 이지연 회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꼭 뵙고 싶습니다. 박순자라고 전해주세요. 직원은 잠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서실에 문의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몇 분 후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오늘 일정이 꽉 차 있으셔서 면담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제발 5분만이라도. 정말 죄송합니다. 박순자는 로비 소파에 앉았습니다. 떠날 수 없었습니다.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오후 6시가 넘어서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 나왔습니다. 준서가 함께였습니다. 박순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연아. 지연은 멈춰섰습니다. 박순자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지연아, 나 좀 보자. 5분만. 지연은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먼저 가 있을게요. 응. 준서가 떠나고 지연과 박순자만 남았습니다. 지연은 로비 구석 작은 회의실로 박순자를 안내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두 여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이 그 사이에 흘렀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어머님?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차갑기도 했습니다. 지연아, 나 용서해줘. 박순자는 또다시 울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을 못 자. 내 생각만 나. 30년 전 그날이 매일 떠올라. 내가 정말 미쳤었어. 넌 착한 며느리였어. 근데 난 질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널 쫓아냈어.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뭘 해줄까? 뭘 하면 날 용서해 줄 수 있어? 어머님, 지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는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왜야? 왜냐하면 어머님은 제게서 30년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대에 쫓겨나서 맨손으로 이국 땅에 갔습니다. 언어도 모르고 돈도 없고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손이 터지고 발이 부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이 때문에. 지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지만 그때의 상처는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고도 쉬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준서를 업고 설거지했습니다. 지연아. 준서가 아플 때 병원비가 없어서 울었습니다. 돌잔치도 못 해줬습니다. 생일마다 미안했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어머님은 제게서 빼앗았습니다. 민준 씨도 빼앗았습니다. 제 아이의 아버지를 빼앗았습니다. 박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시간 덕분에 저는 강해졌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안 합니다. 하지만 원망도 안 합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 가세요, 어머님.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지연아, 제발 안녕히 가세요. 지연은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박순자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손자라도 한 번만 보면 안 될까? 지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제 아들입니다. 어머님의 손자가 아닙니다. 그 말이 박순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날 밤 성북구 저택, 박순자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박순자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119, 빨리, 응급실 밤 11시. 민준은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들입니다. 심근경색입니다. 많이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 비용은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먼저 동의서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졌습니다. 3천만 원, 회사를 잃고 재산도 대부분 정리한 지금 그 돈을 어디서 구한다는 말입니까? 민준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친구들, 친척들. 하지만 명성그룹이 망한 뒤로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번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지연 회장 제2원그룹. 계약할 때 교환한 명함에 적힌 번호였습니다. 민준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지연이한테 손 벌릴 순 없어. 하지만 어머니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민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여보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의 목이 메었습니다. 지연 씨, 전무님? 어머니가 쓰러졌어요. 심근경색이래요. 지금 수술해야 하는데. 지연은 침묵했습니다. 돈이 없어요. 지연 씨, 제발 도와줘요. 민준은 울고 있었습니다. 55세 남자가 30년 전 자신이 버렸던 여자에게 이렇게 빌고 있었습니다. 병원이 어디예요? 서울대병원. 응급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준은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만에 그는 다시 한번 지연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였습니다. 2025년 6월 3일 밤 11시 40분 서울대병원 응급실. 민준은 복도 의자에 앉아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지연에게 전화한 지 40분이 지났습니다. 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오지 않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발, 수술 동의서는 아직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선수술비 1천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민준의 통장에는 3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보호자분, 결정하셨습니까?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준서가 함께였습니다. 민준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연 씨. 지연은 민준을 지나쳐 간호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순자 환자 보호자 맞습니다. 수술 진행해 주세요. 네, 하지만 선수술비를. 지연은 가방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전액 제 카드로 결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간호사가 서둘러 수속을 밟았습니다. 민준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왜 도와주는 거예요? 지연은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인연을 완전히 끊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앉으세요. 수술 시간 걸릴 겁니다. 지연은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준서도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민준은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수술실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새벽 1시, 2시 준서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지연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준서는 지연을 닮았습니다. 똑같이 단정한 얼굴, 똑같이 침착한 태도. 내 아들. 민준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새벽 3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세 사람 모두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정말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스텐트 시술 성공했고 지금 중환자실로 이동 중입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은 허리를 숙였습니다. 의사가 떠나고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지연 씨,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이 지연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원비는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됐습니다. 지연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민준이 지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연은 멈춰섰습니다. 손 놓으세요. 지연 씨, 우리 얘기 좀 할 수 없을까요? 할 얘기 없습니다. 제발. 30년 전 일, 제가 정말 미안했어요. 지연은 민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금 사과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하고 싶었어요. 미안하다고. 지연은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면 다해요? 30년이 돌아옵니까? 전무님, 당신은 30년 전 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말 한마디에 저를 포기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제 잘못이었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어머니를 거스를 수 없었어요. 알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래서 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제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저를 지켜주지 못했으니까요. 지연 씨,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갑니다. 지연은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서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준서야, 가자. 어머니. 준서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아버지를 마주했습니다. 민준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서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준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준서입니다. 제2원그룹 전무. 나 아빠야.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 있으신가요? 준서의 말이 민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준서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29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이유 같은 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준서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가요. 하지만 지연은 준서를 말렸습니다. 준서야, 잠깐만. 어머니. 지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전무님께 할 말이 있습니다. 뭔가요? 앉으시죠. 세 사람은 다시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무님, 네, 30년 전 제가 쫓겨난 날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가난한 피는 명성가에 섞을 수 없다고. 그게 진짜 이유였을까요? 민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은 가방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일기장이었습니다. 이거 전무님 집에 두고 온 거예요. 어머님이 오늘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일기장? 지연은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95년 10월 15일자 일기예요. 읽어볼래요?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오늘 어머님께서 말씀하셨다. 너 같은 게 우리 집에 있으면 민준이가 제대로 못 산다. 무슨 뜻인지 물었더니 넌 똑똑해. 나보다 배웠어. 그게 문제야라고 하셨다. 이해가 안 된다. 며느리가 똑똑한 게 왜 문제지? 오히려 가문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아, 이제야 알 것 같아. 어머님은 저를 무서워하시는 거구나. 제가 명성가를 바꿀까봐. 제가 민준 씨를 어머님에게서 빼앗을까봐. 어머님은 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시는 거다. 민준은 일기장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어머님은 저를 가난해서 쫓아낸 게 아니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를 두려워해서 쫓아낸 거예요. 제가 명성가를 바꿀까봐, 제가 전무님을 어머님께서 빼앗을까봐. 어머님은 평생 명성가를 지배했어요. 모든 걸 통제했어요.
근데 제가 들어오면서 그 통제가 흔들렸죠.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전무님, 30년 전 제가 쫓겨난 건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제가 가난해서도 아니었어요. 그럼 어머님의 불안 때문이었어요. 어머님의 열등감 때문이었어요. 민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어머니를 존경했습니다. 어머니의 결정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지연을 보낼 때도 어머니가 가문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이유로, 네, 그래서 저는 더 화가 났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30년을 빼앗은 이유가 고작 열등감이었다니. 준서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 준서야. 지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전무님께도 책임이 있어요. 알아요. 어머님이 잘못했지만 전무님은 그걸 막지 않았어요. 저를 지키지 않았어요.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전무님을 미워했어요. 왜 저를 지켜주지 않았냐고, 왜 어머님 말만 들었냐고,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지연은 일어섰습니다. 전무님도 희생자였다는 거, 어머님의 통제 아래서 살았던 또 다른 희생자. 지연 씨, 하지만 그렇다고 용서할 순 없어요. 당신은 선택할 수 있었어요. 저를 선택할 수도 있었고 어머님을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지연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어머님을 선택했고 저는 혼자가 됐어요. 그게 전부예요. 지연 씨, 다시 시작할 순 없을까요? 민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은 너무 깁니다.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전 제2원을 세웠고 전무님은 명성을 잃었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지연은 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지연 씨,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난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요.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은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랑했어요, 전무님. 지연 씨, 30년 전에. 지연은 다시 걸었습니다. 준서가 따라갔습니다. 민주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두 사람, 자신이 잃어버린 가족.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민주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새벽 4시 중환자실 박순자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달려왔습니다. 민준아, 말씀하지 마세요. 쉬세요. 지연이가 왔었니?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왔었어요. 어머니 수술비 다 내주셨어요. 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쫓아냈던 아이가 날 살렸구나. 네, 보답도 못하고 용서도 못 받고 이렇게 신세만 지고. 박순자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난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 어머니, 지연이가 옳았어. 날 용서 안 하는 게 맞아. 난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쉬세요, 어머니. 박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그날 새벽 중환자실에는 82세 노인의 후회와 55세 아들의 슬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서울은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2원그룹 본사 42층 회장실. 이지연은 창밖에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7세. 올해도 어느덧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명성그룹 3분기 실적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인수 후 6개월 만에 흑자 전환, 직원 재고용률 85%, 브랜드 가치 30% 상승. 숫자로만 보면 성공적인 인수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일정 확인해 주세요. 준서가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제2원그룹 부회장으로 승진한 상태였습니다. 응. 오전에 이사회, 오후에는 명성그룹 신사옥 준공식이요. 그렇구나. 지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명성그룹 신사옥 준공식, 그곳에는 윤민준도 초대되어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안 가셔도 돼요. 제가 다녀올게요. 아니야, 내가 가야지.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이 가는 게 맞아. 다음 날 명성그룹 신사옥.
강남구 테헤란로에 새로 지어진 20층 건물은 현대적이고 세련됐습니다. 명성그룹 NEW-START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하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재계 인사들, 언론사, 협력업체 대표들, 지연이 도착하자 사람들이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문득 구석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윤민준이었습니다. 6개월 사이 민준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거의 백발이 되었고 체중도 많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장은 단정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 전무님. 어색한 호칭이었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전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부를 말이 없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럭저럭요. 민준은 손에 든 봉투를 건넸습니다. 축의금입니다. 많이는 못 준비했습니다. 이러지 않으셔도 받아주세요. 제 마음입니다. 지연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아마 얼마 들어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괜찮으십니까? 네,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다행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 말이 많았지만 동시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준공식 시작합니다. 직원이 불렀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연이 돌아서려는 순간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네. 행복하세요. 정말로. 지연은 잠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윤 전무님도요. 준공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연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명성그룹은 70년 역사를 가진 기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연은 하객들을 둘러봤습니다. 민준도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제2원그룹이 명성그룹을 인수한 것은 명성을 없애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명성그룹에는 훌륭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좋은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70년의 신뢰가 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우리는 그 신뢰를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명성그룹을 만들 것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지연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준서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좋은 연설이었어요, 어머니. 고마워. 그때 누군가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순자였습니다. 82세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수술 후 많이 회복했지만 여전히 몸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지연 씨, 어머님, 지연은 놀랐습니다. 박순자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오셨군요. 응, 와야 할 것 같아서. 박순자는 지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좋은 연설이었어. 명성그룹을 살려줘서 고마워. 제 일이었습니다. 아니야. 박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복수할 수도 있었어. 명성을 없앨 수도 있었어. 근데 안 그랬어. 그게 고마워. 박순자는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줄래? 이게 뭡니까? 사과 편지야. 제대로 쓴 거. 지연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는 낡았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지금 읽으라는 건 아니야. 나중에 마음 편할 때 읽어줘. 알겠습니다. 박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준서 좀 볼 수 있을까? 지연은 고개를 돌려 준서를 불렀습니다. 준서야, 이리 와봐. 준서가 다가왔습니다. 박순자와 준서가 마주 섰습니다. 할머니와 손자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준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박순자는 준서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많이 컸구나.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닮았어. 엄마만큼 똑똑하게 생겼어. 감사합니다. 박순자는 준서의 손을 잡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안하다, 준서야. 할머니가 못났어. 널 낳기도 전에 버렸어. 용서 못 받아도 괜찮아.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었어. 준서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게 키워주셨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박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연아, 내가 잘 키웠구나. 정말 잘 키웠어.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준서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다. 오래 서 있기 힘들어서 조심히 가세요, 어머님. 박순자가 떠나려는 순간 준서가 불렀습니다. 할머니. 박순자가 돌아봤습니다. 건강하세요. 그 짧은 말에 박순자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라고 불러줬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인정이었습니다. 자신이 할머니라는 것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박순자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민준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건물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성북구 저택. 민준은 어머니를 모시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박순자는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민준아, 네 어머니, 나 이제 편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 무슨 말씀을. 아니야, 좋은 뜻이야. 박순자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준서가 날 할머니라고 불렀어. 지연이는 편지를 받았어. 그걸로 충분해. 용서는 못 받았지만 인정은 받았어. 내가 그들의 삶에 있었다는 것을. 박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후회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래, 노력해볼게. 같은 시각, 지연의 집. 지연은 소파에 앉아 박순자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준서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편지는 손으로 쓴 것이었습니다. 글씨는 떨리고 있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지연에게 편지를 쓴다. 82년을 살면서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 편지를 쓰는 건 처음이다. 30년 전 나는 너를 쫓아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집안이 다르다는 이유로. 하지만 진짜 이유는 두려움이었다. 너는 나보다 똑똑했다. 나보다 교양 있었다. 나보다 강했다. 그게 무서웠다. 내가 명성가에서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너를 쫓아냈다. 내 약함 때문에, 내 비겁함 때문에 30년 동안 후회했다. 매일 밤 꿈에서 너를 봤다. 대문 앞에서 무릎 꿇던 내 모습을 매일 봤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다. 자격이 없다는 걸 안다. 다만 한 가지만 말하고 싶다. 너는 옳았다. 30년 전에도 지금도 너는 옳았다. 너는 강하게 살았다. 아들을 잘 키웠다. 성공했다. 그 모든 게 내 힘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고맙다. 나를 살려줘서, 명성그룹을 살려줘서, 그리고 준서를 할머니라고 불러준 것을 가르쳐줘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한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박순자. 지연은 편지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준서가 지연을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응, 괜찮아. 지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서야. 네, 엄마가 가장 잘한 일이 뭔지 알아? 뭔데요? 지연은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너를 낳은 거. 준서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새해 첫날. 지연은 회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쫓겨났던 그날, 맨손으로 미국으로 떠났던 그날, 준서를 낳았던 그날, 첫 회사를 세웠던 그날. 모든 순간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구나. 준서가 올라왔습니다. 응, 해 뜨는 거 보고 있었어. 예쁘네요. 그치? 지연은 준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준서야, 엄마 행복해. 저도요, 어머니.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거야. 앞만 보고 살 거야. 좋은 결심이에요.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잘 살자. 네, 어머니.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성북구 저택. 민주는 혼자 마당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새해 아침은 추웠습니다. 그는 30년 전 지연이 떠났던 대문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넌 잘 살았어. 나보다 훨씬 잘 살았어. 그걸로 됐어.
민주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아드님, 아침 드세요. 집사가 불렀습니다. 네, 지금 갑니다. 민주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였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1년 후 2027년 명성그룹은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안정을 되찾았고 매출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윤민주는 작은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보람 있게 살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성북구 저택을 정리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이지영과 이준서는 제2원그룹을 더욱 성장시켰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끔 마주쳤습니다. 행사에서, 모임에서.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존중했고 서로의 삶을 인정했습니다. 용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원망도 없었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울, 벚꽃이 만개한 날이었습니다. 이지연은 63세가 되었습니다. 회장직을 준서에게 물려주고 이제는 고문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지연은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벤치에서 한 남자를 봤습니다. 윤민준이었습니다. 59세. 그도 늙었습니다. 윤 전무님? 아, 회장님. 민주는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산책 나오셨어요? 네. 요즘 매일 나와요. 운동 삼아서요. 저도요. 두 사람은 잠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같이 걸으실래요? 지연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예쁘네요. 그러게요. 한참을 걷다가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네. 행복하세요? 지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네, 행복해요. 다행입니다. 전무님은요? 저도 그럭저럭요. 후회는 많지만 그래도 살만해요.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30년 전 이들은 부부였습니다. 지금은 그저 같은 길을 걷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벚꽃잎이 두 사람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좁혀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각자의 인생을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혹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올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